자, 우리가 배우는 직삼각함수는 이제 세 가지잖아. 자, sin x와 코사인 x와 탄젠트 x 이 세 개를 배운단 말이지. 자, 뭐 fx가 있는 좀 그렇고. 자, y는 sin x, 그리고 y는 코사인 x, 그리고 y는 탄젠트 x 세 개를 배워요. 근데 이 세 개 함수가 모두 무슨 함수냐면 주기 함수예요. 세 개 함수가 모두 주기 함수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주기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저거를 먼저 더 완벽하게 배우자는 위해서 주기 함수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요거 있죠, 요거. 근데 이걸 좀 더 확대 해볼게. 저렇게 생긴 것만 너무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에 조금 너네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 fx 더하기 a와 fx 더하기 b가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이 둘 다 x의 개수가 몇이지? 둘 다 x의 개수가 1인 상태에 두 f가 같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주기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주기가 바로 뭐냐면 빼는 거야. 근데 뺐을 때 a 빼기 b도 되고 b 빼기 a도 되고 뭐예요?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오는 거지. 자, 둘의 차의 절대값, 양수가 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차의 절대값이 주기라는, 즉 주기가 이거인 함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x 더하기 3에 fx-1이 나왔어. 자, 이거 해석해봐. 그렇지. 주기가 4인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혹시 이 주기라는 개념이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주기가 4라는 거는 말 그대로 x의 간격이야. x의 간격이 4라는 거. 이 4씩 떨어진 형태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오는 거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 같은 형태가 4의 간격으로 계속 되풀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 하나가 나와. 이거를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기냐?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형태 중에서 자, 최소인 양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최소인 양수만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이거 주기가 4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주기가 4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x가 4의 간격으로 반복된다. 이게 정확합니다, 원래는. 이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주기라고 말하는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냥 주기라고 해도 된다는 이유가 내가 문제 풀 때 주기가 4라는 거 아니면 4씩 간격이 반복된다.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렸을 때는 다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기나 반복이나 결국 문제 풀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끔 그 개념 문제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개념 문제 나올 때 이게 주기가, 만약에 문제 나왔어. 이게 주기가 4인 함수다. 그럼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값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주기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이걸 설명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주기 4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좀 개념적으로 틀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적으로는 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기 함수에 관련된 거 설명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추가로 설명할 거 몇 개 있는데 만약에 주기가 p예요. 주기가 p입니다. 자, 주기가 p면 이 p는
주기라고 할 수 있나요? 반복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EP 간격을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주기가 P야. P 범위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주기야지. 근데 EP씩의 간격이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니?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같은데 잠깐 한번 다시 할게. 주기가 P인 형태가 나왔어. 이게 P야.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잖아. 어떤 함수가 자 x가 2p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할 때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 함수가 fx인데 이 fx가 주기가 p래. 그럼 이 fx라는 함수가 2p 간격씩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니? 주기가 p인 이 fx가 2p 간격으로 반복된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자, p식이잖아. 이 p식이잖아. 그러면 2p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때 설명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은 자, 주기에다가 만약에 몇 배 하면 자연수 배 하면 이거는 반복 가능하다라는 거. 반복한다,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오로지 자연수만 가능한 거야. 응? 이해돼? 다시 말하면 예를 한번 들게. P라고 할 때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주기가 만약에 2야. 그러면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는 간격을 말해보자. 뭐가 가능해? 2, 4, 6, 8, 10, 12 다 가능해. 자, 주기의 자연수배한 것은 반복되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하나 더 추가 설명할게. 자, 이거 다 중요한 거야. 자, 기억하고 어떤 함수가 있다. fx 더하기 빼기 gx가 있어. 또는 뭐 곱도 가능해. 곱도 가능하다. 곱도 가능해요. 자, 더하고 빼고 또는 곱했을 때 얘가 주기가 뭐냐면 주기가 a고 얘 주기가 b야.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a고 주기가 b야.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주기가 뭘까? 주기가 다른 두 함수의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에 대한 이 함수는 주기가 뭐냐? 자, 병심의 주기는 a와 b의 최소 공배수야. 동의. 자, 여기서 내가 주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얘기했어. 자, 하나도 빠짐없이 개념 다 기억해 줄 수 있었는데 좋겠다. 주기함수에 대한 개념 다 설명했습니다. 빠짐없이. 그럼 우리가 이 주기함수 왜 배운다고? 이제 내가 배우게 될 삼각함수들이 주기함수라서. 자, 확인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앞으로 이렇게 둘만 할 거. 알지? 더 좋을 수도 있고. 야, 근데 너네 이렇게 앉지 말고, 여기 한 명 와서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앉아. 이렇게 나란히 앉지 말고. 응? 알았지? 한 명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앉지. 알았지? 자, 그럼 거기 확인 문제 잠깐 보자고. 아, 오늘 9시 반까지 나갈 건데. 시간만 내는 그래프 다 나갈 건데, 그래프까지. 자, 확인 문제 보시면은, 자, 그래프는 그리지 않을게요. 자,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기가 몇이라고 했죠? 주기가 몇이라 했어요? 4라고 했죠. 그리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그럼 나는 이 값을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의 값으로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이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4라는 거는 주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F-1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F-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그림에서 보세요. F- 몇입니까? 답은 2고요.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F57. 자, 57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4 곱하기 몇 한 다음에 14 한 다음에 몇 더하면 되죠? 1.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와 같다 볼 수 있어요? 1. 자, F는 몇인지 확인해 주세요. 0이요. 아까 왔던 친구가 그 성형할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웠는데 수학 교육학과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재작년에 졸업, 그러니까 2년 전에 졸업하고 지금 임용 준비하고 있거든. 그런데 왔어. 27살이니까 벌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위함수는 다 끝냈고요. 자, 다음 상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우리가 수업 나갔을 때, 마플로 수업 나갔을 때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기본형은 머릿속에 퍼펙트하게 저장해야 된다고. 사인 그래프, 자,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반복되는 한 주기만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려달라고 했고요. 머릿속에 저장해달라고 했고요. 코사인은 요거. 그 다음에 탄젠트는 요거. 근데 보통 탄젠트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기억해달라고 해요. 정근선도 기억해달라고 해요. 정근선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탄젠트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그냥 좋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너네가 이 세 가지 그래프는 무조건 완벽하게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외울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분석 가능합니다. 자, 정의형. 실수 전체. 정의형. 실수 전체. 자, 이 탄젠트의 정근선 꼭 반드시 기억해 주는 건데요. 이 탄젠트의 정근선은 혹시 벌써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몇이 되게 하는 2분의 파이.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값을 쓰고요.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2분의 파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 주기. 탄젠트의 주기는 뭐죠? 탄젠트 주기는 파이예요. 거기에 n배. 그래서 더하면 그렇지. 자, 이 정근선이 정의에서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은 바로 이거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됩니다. 탄젠트의 정의역은 좀 어려워요. 정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 형태는 치역이 어떨까요? 둘 다 똑같아요. 치역 이상. 자, 근데 얘는 치역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나와요. 실수 전체. 자, 그래서 얘는 최대치수가 1 1인데 얘는 최대치수가 없다. 자, 얘는 어떤 대칭이죠? 그림 잘 보세요. 어떤 대칭? 이 그래프는 어떤 대칭이죠? 그림 잘 보시면 딱 보여요. 원점 대칭. 자, 명심할 건 세 개 다 대칭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대칭? 코사인. Y축 대칭.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그리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얘가 만약에 함수가 fx고, 얘가 만약에 gx고, 얘가 만약에 hx면,
자, 원점 대칭은 이에 성립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y축 대칭은 이게 y축 대칭인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hx는 안 할게. 원점 대칭이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예요. 둘 다 2파이. 자, 내가 지금 그린 간격이 0에서 2파이까지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2파이. 근데 탄젠트는 파이예요. 마이너스 1의 파이부터 1의 파이까지 파이. 그래서 주기는 2파이, 2파이, 파이. 2파이, 2파이, 파이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로 표현하긴 하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2파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질문.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장한 시간 30초. 그때도 저장시켰죠? 오늘도 저장합시다. 자, 근데 부탁하는데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라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진짜 쓸데가 없는 거거든.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까라고 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거기 밑에 133쪽에 밑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 전혀 쓸데없는 조시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지는 형태는 그냥 이렇게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걸로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할 필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림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바로 할 거는 이제 이거겠지? 이거 기본형이지. 맞아? 그럼 바로 뭐로 들어갈까? 일반형으로 바로 넘어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자, 거기 134, 135쪽 다 지나가서 넘기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제 오늘 핵심이죠. 136쪽부터 해서 일반형 형태로 완벽하게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면 끝나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번이라고 나와 있는 형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죠, 여기.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시면 A는 자, 뭐를 결정시키는 역할을 할까요? A는 뭐를 결정시키는 역할을 할까요? 자, 완벽하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사실 여기 사인도 있지만 코사인도 가능해요. 코사인도 대체 가능합니다. 코사인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A 역할은 뭘까요? A 역할. 자, 두 가지 버전을 볼게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절대값 A가 클 때와 작을 때.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좀 설명 좀 해볼게요. A가 양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인 그래프 그대로 그립니다. 근데 A가 음수면요, 뒤집어요.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요. 다시 말하면 양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하지만 음수일 때는 위아래를 뒤집어요. 이해되십니까? 양일 때, 음일 때 대처하는 거 기억하시고, 절대값 A가 크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크면, 자, 뭐 느껴지나요? 크면? 쉽게 말하면 높낮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작으면 높낮이가 아주 작아지죠. 그래서 절대값이 크냐 작냐는 이 높낮이 조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A에 대한 역할이 뭔지 기억하시고, B의 역할은 뭐죠? B 역할은 절대값 B가 커지면, 이거는 양수음수 상관없습니다. 양수음수 상관없어요. 자, 절대값 B가 크다 작을 때, 클 때와 작을 때 한번 볼게요.
자, 클 때는 바로 이겁니다. 자, 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b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뭐 느껴지는 게 있나요? 작으면 자, 좌우폭이에요. 좌우폭. 자, B는 결국 좌우의 폭을 결정시키는 역할입니다. 근데 좌우폭은 결국 뭐와도 연관되죠? 주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폭, 다른 말로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주기라고도 써요. 좌우폭, 주기. 자, 그리고 C하고 C는 X축 평행 이동, D는 Y축 평행 이동의 역할을 합니다. 자,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모양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모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왔다 갔다 좌우 이동, 위아래 이동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걸 지금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또 잘 들으세요. 역할이 이제 뭔지 알았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거 분석하는 법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꼭 마스터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먼저 구하시죠? 최대 최소부터 먼저 구합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y 시역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거 a와 b가 양일지 일일지 모르니까 절대값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최대는 뭐냐면 a의 절대값이면 양수 형태의 d를 더하는 값. 최소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값에다가 d를 더한 값이 최대 최소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첫 번째 최대 최소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뭐합니까? 자, 그림 그리는 순서를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내가 뭐였죠? 두 번째? 주기가 아니라 나는 그림 그릴 때 시작점을 먼저 그립니다. 시작점이요. 선생님, 요게 이제 가장 학생들이 제일 버거워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시작점은요, 우리가 보통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그릴 때 처음 그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사인, 코사인은 처음 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인은 여기 1하고 마이너스 0인데 이 0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인이에요. 가운데서 시작해요. 가운데서 올라가는 걸로 시작합니다, 사인은. 근데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자, 맨 꼭대기에서 내려갑니다.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가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시작점은 말 그대로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가 돼버려요. 처음 내가 그 기본형의 처음의 형태의 부분을 그릴 때 그 부분의 시작점인데요. 그 시작점은 바로 요거 B로 묶어주세요.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야. B로 묶어서 X 더하기 B분의 C라고 한다면 시작점은 X가 마이너스 B분의 C부터 스타트한다 이거죠.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사인과 코사인의 첫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주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B인데, 자, 주기는 이제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2파이가 주기였지. 그 2파이의 주기를 절대값 B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거고, 그걸로 우리가 정확하게 주기만큼을 딱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이런 방법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상관수 그래프는 사실 선생님 방식대로 하면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또 분석할 수 있냐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었다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y는 a sin bx 그래프를
A와 B가 모양을 결정시키는 역할의 A, B 바로 얘 그래프를 X축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정석은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풀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방식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적용시켜 볼 거야. 정석으로 절대 풀기 힘들다고. 이렇게 정석을 어떻게 풀어? 자, 그래서 이거 그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진행할게. 오늘 그래프만 완벽하게 다 하면 돼.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다음 주말 하고 쉬운 거 하자고. 어려운 거 좀 하자고. 쉬운 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자, 거기 확인 2번 문제 1번 있지? 자, 그거 하나만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면 될 것 같거든. 자,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시오. 아니, 난 그릴 거야. 그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마이너스 2 앞에 곱하고 코사인 4x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2. 자, 이거 한번 내가 그려보도록 하자. 자,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최대값은 뭐가 되죠? 4. 최소값은 몇이 되죠? 0이죠. 자, 그래서 최대치수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시작점은요. 4분의 파이. 주기는요. 이 파이를 뭐로 나눠서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최대 최소 4하고요. 하고 0. 시작점 잡아줍니다. 시작점 4분의 파이 잡아주시고요. 시작점 4분의 파이 잡아주시고, 자, 거기서 주기를 얼만큼? 2분의 파이만큼. 자, 4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은, 자, 그 끝이 어딜까요? 얘가 4분의 2파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바운더리, 직사각형의 바운더리 나올 것이고, 자, 거기에 내가 그려야 될 거는 코사인.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강조하죠. 기본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강조한 게 여기 기본형을 그리면 돼요. 자, 그린 다음에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 그러면 사실 뭐 분석하는 거야 너무 쉽죠. 그리는 것을 할 줄 안다는 건 분석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선생님 탄젠트는 왜 안 하십니까? 자, 탄젠트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젠트 그리는 것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탄젠트는 뭐만 잘하면 될까요? 탄젠트는 거의 절반 이상이 점근선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번에 탄젠트 들어가 볼게요. 자, 탄젠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사인 코사인.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없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탄젠트 분석 들어가 볼게요. 탄젠트도 이러한 형태로 가볼게요. A 탄젠트 bx 플러스 c 더하기 d. 똑같이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일반형 형태대로 해봤습니다. 자, 탄젠트는 진짜 쉽게 말하면 점근선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이 다 해결해 주는데, 자, 점근선 구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점근선에 영향 미치는 건 누굴까요? 얘만 점근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A와 D는 애초에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죠? 몇이죠? 맞아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내가 아까 힌트를 하나 줬는데, 탄젠트의 점근선은 얘가 몇이 되게 하는? 자, 다시,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소리, 시를 잘못 썼어요. 자, 얘가 몇이 되게 하는?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x를 구합니다. 이것이 2분의 파이가 되는 x가 만약에 알파였다고 합시다. 억지로 구하지 마시고, 이거 식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2분의 파이가 되는 만족되는 알파를 먼저 구하시고요. 거기다 죽이는 너네가 이 b의 절대값으로 나눠준 파이를 절대값으로 나눠준 이 주기에다 몇 배? n배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자체 문제는 시험에 나온 경우도 많아요. 탄젠트의 주기 절대값 b로 파이를 나누시면 돼요. 거기다가 n배 해서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그 x값 알파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점근선을 알게 되면, 자, 몇 개만 그립시다. 2개, 3개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점근선 4개 그려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너네가 하는 게 간단해요. 증가냐, 감소냐 정도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할까요? A와 B입니다. A와 B가 결정해요. 자, 우리 음각 공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미리 얘기해 봅시다. 음각 공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죠. 자, 그럼 기억나세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였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일 때 앞으로 빼줄 수 있지. 마이너스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얘 부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양수로 만든 상태에서, 이걸 양수로 만든 상태에서 만든 후 A가 양수면 증가, A가 음수면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림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A가 음수시면은, 자,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젠트는요. 자, 한번 실제로 어떻게 그려야 될지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 확인 2번에 2번 문제 보시면, 자,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를 양수로 만든 후 여기에 부호에 따라 증가함수를 결정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3분의 1의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x. 자, 나는 먼저 이거부터 할 것 같아. x 앞에 계수가 뭐지? 마이너스 보기 싫어요. 마이너스 뺄게요. 뭐가 됩니까? 탄젠트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점근선 바로 들어갈게요. 점근선은 얘가 몇이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되냐면 x는 뭐가 되죠? 2분의 파이가 돼요. 이거 풀면 x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주기는 몇이죠? 여기 주기. 탄젠트 주기는 파인데 2로 나와야지. 2분의 파이지. 거기 몇 배죠? 몇 배? 몇 배, 몇 배? n배. 이쁘게 좀 정리해볼까? 2분의 n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자, n은 정수야. 자, 그러면 정수 제일 대입하기 쉬운 형태로 마이너스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딱 3개만 대입해볼게. 마이너스면 0,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2분의 파이, 1 넣었을 때 파이. 자, 증가 감소. 감소. 어때? 그리기 참 쉽죠? 그죠? 그리기 참 쉽죠? 그리고 요거 정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래도 이걸 하는 김에 퍼펙트하게 그리고 싶다. 자, 여기 뒤에 인 싸우는 것도 없어. 상수함. 없지? 그러면 자, 얘네들이 정 가운데가 되는 이 형태의 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야? x축이 되는 거야. 만약 여기가 5였다. 그러면 얘가 y가 되는 거지. 여기 상수항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알고는 있으라고. 알겠지? 근데 사실 그림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100% 자세하게 그리고 싶다면 여기까지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지. 자, 이렇게 알면은 너네가 이제 역으로 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적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래프 설명 다 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응용까지 들어갈게. 자, 응용까지 들어갈게. 자, 준비됐어? 자, 이거는 절대값이 있어, 없어? 없지. 이제 여기다 절대값 줄게. 절대값 줄게. 절대값으로도 그릴 수 있는지 확인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지. 자, 절대값으로 내가 씌우면은 자, 되게 많을 거야. 선생님, 그 많은 절대값을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 그 많은 절대값 중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몇 개 없어. 자, 그 그릴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래프를 질문할게. 바로 이거야. 이거야. 여기는 이제 코사인으로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로도 낼 수 있어. 이걸로 그리는 거야. 요거.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자, 일단 요거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 자, 이거는 너네 알아야 돼. 왜냐면 내신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게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얘예요. 자, 이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최대값. 나중에 설명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응? 잘 들어. 최대값은 뭐야? 또 절대값 A 플러스 D야. 똑같네요? 자, 똑같은 거 맞지? 자, 이제 뭐가 다르냐면 최소가 달라. 최소는 얘가 제일 작을 때 0이야. 밑에 걸 다 위로 올려버리는 거라서 사인이나 코사인 밑에 걸 다 올려버리면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작을 때가 0이에요. 0이다 얘를 곱해봤자 0입니다. 그래서 최소는 D예요. 최소는 D예요. 자, 이게 달라요. 그림 그릴 때 좀 달라요.
그리고 주기도 다릅니다. 자, 너네 주기도 달라요. 주기도 뭐가 다르냐면 기존 주기는 너네가 2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인 코사인에 요게 절대값이 오잖아요. 그럼 밑에 걸 위로 올려버리지. 밑에 걸 위로 올려버리면 자, 잘 봐. 이게 한 주기인데 얘를 올려버리면 똑같아져서 주기가 이게 아니라 이게 돼버려요. 절반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돼버리고 그 파이를 또 여기 있는 x의 개수인 b의 절대값으로 나눠주게 되는 형태가 주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모양 자체도 지금 봤겠지만 볼록볼록입니다. 자, 명심하세요. 사인 그래프는요, 이런 형태에서 밑에 걸 올리다 보니까 볼록볼록이 나오고요. 자, 시작되는 부분은 볼록되는 거에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가 맞고요.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똑같아요. b로 묶어주면 x는 마이너스 b분의 c부터예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맨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맨 꼭대기에서 시작돼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코사인은.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요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탄젠트보다는 이제 사인 코사인 위주로만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사인 코사인 중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3 절대값 사인 2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까지 풀 줄 알면 이제 웬만한 그래프는 너네 다 그릴 수 있다는 게 되고, 자, 최대값은 뭐가 되죠? 3에다 1 더하면 4가 될 것이고 최소는 0에다 1 더한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기, 시작점하고 주기는 수도 상관없고 어차피 다 그려놓을 거니까 주기는 파이를 2로 나눠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시작점은 2로 묶었을 때 x-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최대 4 최소 1 시작점 2분의 파이 거기에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똑같이 2분의 파이 간격 요 직사각형에 내가 그려야 될 어떤 그래프? 사인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인 한 주기가 이거죠? 볼록 이게 한 주기죠? 자, 볼록 자, 그러면 정답은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코사인의 그래프 어떻게 그렸을까요? 코사인이었다면 만약에 코사인이었다면 이렇게 그렸겠죠. 코사인 그래프 한 주기는 이렇게 V자 모양의 형태가 돼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나갔을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계속 그리면 되죠. 이렇게 똑같이. 자, 사실 이거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웬만한 너네가 쉬운 형태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 문제야.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나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선생님 저 그래도 배웠던 건데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했으니까 절대 너네 못 배웠단 말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그래프는 완벽하게 다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풀면은 또 너네 푸는 시간까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가능한 선생님이 문제를 그냥 풀어주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알지? 자, 문제는 총 3개입니다. 1번, 2번, 3번 3개고요. 너네가 풀어야 될 문제는 9문제입니다. 그거를 너네가 집에서 풀어서 내일 올 때 바로 풀이하는 걸로. 대신 안 풀고 오면은 그냥 풀이 들으셔야 돼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하고 3개 푼 다음에 자, 이제 첨삭 들어갈게요.
자, 다행히도 절대값까지 시험에 나온대요, 문제. 아, 잘 됐어. 유형 3번에 있어.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 y는 3sin 2x 빼기 4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하재. 하자. 해. 뭐 하지 뭐. y는 3 sin 2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여기다 덧붙이면 마이너스 6. 했어. 평행이동 했어. 자, 뭐 구하래? 최대값, 최소값, 주기. 아우, 너무 허접하다. 그치? 그냥 바로 구하지 뭐. 최대값은 3 빼기 6.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빼기 6. 주기는 2 앞에 있으니까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 너무 쉽잖아. 자,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해달래? 곱해서 정답은 27파이. 자, 나는 솔직히 그릴 줄 아는데 이걸 구하는 거 이거 너무 식은 죽 먹겠지. 자, 이런 문제는 완전 껌이고요.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오히려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 이거 좋죠. 오히려 내신은 이게 더 잘 나옵니다. 솔직히 최대 치속 이런 줄이고 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나 같아도 안 될 것 같아. 수준 떨어져서. 자, 이런 그래프 분석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에서 찾읍시다. 주기, 최대, 최소, 시작점까지 쓰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최대는 몇이죠? 최소는 몇이죠? 자, 그리고 주기는 처음에 위치했던 게 다시 나올 때까지의 간격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8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까지의 간격이 주기일 거예요.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근데 웬걸? 얘는 시작점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참 문제를 너무 쉽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여기를 D로 놓고 하나 더 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자, 어떻게 그래도 뭐 풀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풀어봅시다. 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2-3번 문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2-2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2-1번도 마찬가지로 좋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 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다. 선생님 2-1번 풀어줄게. 왜냐면 너무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이거 푼 다음에 2-1번 하나 더 풀어줄게요. 자, 최대는 몇이죠? 저기서 최대 말해봐요. A 음수라는 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변수야. 최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최소는 A 플러스 C.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이 C는 마이너스 2가 돼서 C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주기는 바로 들어갈게요. 주기는 2파이를 B로 나눠주는데 B가 양수니까 그대로 B로 나눠서 2분의 파이. B는 4. 합하면 자, 그러면 진짜 좋은 문제는 바로 그 밑에 세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세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만 풀어줄게요. 나머지는 너네가 그래도 풀어봐야 되니까. 자, 이게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딱 좋은 문제예요. 왜냐? 시작점까지 모을 수 있으니까요. 자,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일단은 A하고 B하고 D부터 먼저 구합니다. A, B, D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시작점 뺀 나머지 A, B, D부터 구할게요. 자, 그림상에서 최대는 몇이죠? 4고요. 최소는 몇입니까? 0이고요. 주기는 자, 그러면 저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했다면 식에서 한번 말해보자. 식에서 한번 말해보자. 최대는 최소는 자, 그리고 주어진 값하고 이제 대응시켜볼게. 4고요.
자, 더해서 2D는 4니까 D는 A는 그 다음에 주기는 문제에서 B가 음수 조심해. B 음수 조심해. 마이너스 B분의 2파이. 근데 그게 파이가 되었다. B는 몇? 마이너스 2까지. 자, 이렇게 해서 A, B, D 구한 거 D.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C를 구하는 거야. 여기에 초점 맞춰줘. 자, 잘 집중해 들어줘. 시작점 뭐니? 시작점 2분의 C지. 자, 2분의 C 범위 말해봐. 2분의 C 범위를 여기 있는 C의 범위로 구해봐봐. 그럼 너네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너네 코사인의 시작점은 맨 꼭대기에서 내려가지. 찾아봐. 0하고 2분의 파이에서 여기 맞아? 여기가 시작점이지. 근데 여기 시작점이 손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온 게 아니야. 0하고 2분의 파이의 점 가운데 아니겠니? 뭘까? 그렇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맞니? 그잖아. 이거 대칭축이니까 가운데 0하고 2분의 파이의 가운데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가 돼서 C는 뭐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 어떻게 딱 거기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A, B, C, D를 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어때? 좀 감이 잡혀? 자, 마지막 문제 3번 준비해주면은 이거 영상 못 보니까 지금 빨리 머릿속에 저장해야 돼. 영상은 어차피 월화에 올라가니까 너네 내일 문제 풀려면 지금 머릿속에 저장하고. 자, 마지막. 원래 이거는 너네가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풀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근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절대값 코사인 bx 더하기 c 최대는 뭐죠? 최소는 c 최대값 몇? 오, 선생님 최소값은 안 줬습니다. 최소값은 안 줬어요. 왜? 최소값 주면 ac 다 보여지니까 안 주고 이거를 줬을 대신. 자, 그 다음에 주기 들어갈게요. 주기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파이를 뭐로 한다 했죠? 절대값 b. 근데 b가 양수니까 b로 나눠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b는 몇이 되니? 자, 그리고 식 하나를 더 만들자. b값 넣어서 할게. 자, 거기에 몇 넣었을 때? 9분의 2파이 넣었을 때 대입하면은 3분의 2파이. 아, 근데 이거 좀 아쉽긴 하다. 어차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코사인 3분의 2파이 구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편을 넣는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또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몇 나올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간편을 해서. 그래서 절대값 준 거 2분의 1로 바뀌어서 2분의 1 더하기 c가 2가 된다. 자, 그러면 요게요 2배 하면 빨리 c는 0, a는 4가 된다. 자, 그래서 a는 4, c는 0, b는 6 더하면 12답이 된다. 자, 어때? 배운 거 그대로 다 적용해보니까 다 풀려 안 풀려? 풀리지? 자,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 한 문제 때문에 지금 한번에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진짜 어렵게 되지 않은 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